퀄컴 같이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서 좀 성장을 좀 시장 성장을 다시 한번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하반기에도 많이 이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다. 네, 올해는 일단은 AI라는 키워드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텔이라는 키워드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AI가 2023년 작년에는 이제 B2B 향 위주로 좀 활용이 되는 그런 게 나오면서 국내 메모리에는 HBM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움직였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AI가 이제 B2C 단 제품으로 활용이 좀 시작이 되면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또 메모리에는 LPW나 뭐 LLW처럼 좀 커스터마이즈된 메모리 제품 자체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AI를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전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TSMC도 최근에 캐펙스를 좀 올린다, 예상보다는 좀 늘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2024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유의미하게 파운드리 쪽에서 점유율을 좀 늘리면서 성장을 하는 큰 투자를 하는 회사는 인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관련돼서 중장기 캐펙스 늘어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사실 반도체 업종이 AI 관련된 종목을 피킹을 하면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냐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AI 서버 쪽에서는 에이직 반도체나 이런 커스터마이즈 비메모리 칩에 대한 그런 수주가 많이 또 작년과 다른 결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AI 키워드 위주의 투자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에서도 새로운 뭐 XR이나 웨어러블 쪽으로 AI가 활용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도 수혜볼 수 있는 기술 혜자 있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작년 4분기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딱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한 향후 1, 2개월 정도의 실적 나올 텐데 아무래도 가격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뭐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더 좋은 상황인데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올해 그러면 1분기랑 2분기에는 가격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냐?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우려는 좀 기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DRAM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가면서 수급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대 요인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반도체들, 그리고 거기서 새로 나오는 기기들에 대한 관심으로 또 그런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뤄보지 않은 내용 중에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작년부터 AI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모멘텀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요. 올해는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저는 차세대 공정 기술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당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램, 낸드, 파운드리 각자의 시장 내에서 어떻게 차세대 공정 기술이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본다면 종목 피킹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정 기술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기술 말고 앞으로 이제 올해 지나가면서부터 좀 기술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제 인텔과 TSMC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거고,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V캣이나 3D DRAM 요즘에 핫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낸드 같은 경우는 웨이퍼 2장을 사용해서 하는 웨이퍼 본딩에 대한 기술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단어가 어려운데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에 대한 핵심 반도체 공정은 본딩 프로세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딩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적용 자체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디램, 파운드리, 낸드 모두 다 각자의 영역에 있어서 미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 다음 기술이 뭘까에 대해 고민해봤을 때가 이제 앞에 언급드린 그런 기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뭐 신호 전달 속도나 아니면 셀 면적의 확보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서 용량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 조금 더 용이한 기술이 되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본딩이라고 하는 게 뭐 공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웨이퍼 2장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2장을 사용해서 위아래를 붙이고 그렇게 본딩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기술적인 바틀렉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정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모든 기술단의 끝자락에 있는 게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라는 키워드가 엄청 넓은 거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IT 기기만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CES 2024에서 우리가 봤듯이 농기계, 항공, 기타 다른 산업에서도 AI를 적용하는 그런 니즈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AI라는 시장이 성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고, 이 기술에 대한 침투율을 보면 아직 뭐 10% 언더에서 저는 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10% 언더에서 한 20%, 30% 올라가는 구간이 가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랑 같이 해서 본다면 2024년뿐만 아니고 오는 6년까지도 AI 관련된 시장 성장성, 그리고 반도체가 그 가운데 필수 인프라가 되면서 같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가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게 PC를 사용하실 때 나오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옛날에는 뭔가 내가 기능을 넣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수식을 해결을 하고 싶을 때 인터넷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 방법을 검색을 하고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작업을 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AI라는 기능이 각자의 그 소프트웨어 툴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작업의 효율성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쉽게 보면 AI 스마트폰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뭔가 일상 처리 아니면 어디 뭐 식당 예약 아니면 뭐 문서 요약, 그리고 가장 쉽게는 통번역, 이런 것도 스마트폰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AI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2월에 애플의 비전 프로를 하나둘씩 체험을 해보시고 계실 텐데, 거기도 사실 AI 기술이 많이 탑재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XR, VR 이런 기기들을 썼을 때 몰입감을 더 높여주는 게 AI 기술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마 실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존의 TP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업사이드가 20%, 30% 이상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한타증권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를 보는 시각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는 AI 관련된 반도체 수주를 좀 받으면서 파운드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금 HBM을 포함한 커스터마이즈 메모리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을 선점을 해나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키워드를 일단 계속 AI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AI 신규 서버 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텔이나 퀄컴 같이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서 좀 시장 성장을 다시 한번 촉진시키려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하반기에도 많이 이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코미코,
그리고 저희 오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근에 작성했던 코세스, 이런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도체 시장이 사실 한두 개 분기 정도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재고도 부담된다? 24년도에 결국 수요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2년 정도 또 백해서 보시면 아, 이거 이제 반도체 옛날 같지 않다. 뭐,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산업으로 봐야 되냐까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 한 2년, 4년 동안 업황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R&D도 없었어서 신제품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었던 사이클이 누적된 게 4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AI라는 기술이 우리 반도체 시장을 한 번 더 성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작된 초입 구간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25년, 26년 이렇게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신제품이나 R&D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는 사이클에서는 검사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검사나 테스트, 계측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도 좀 같이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